은퇴를 하면 정말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돈과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집만 있으면 연금만 받으면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집도 있고 연금도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산을 갖추었는데도 마음은 허전하고 생활은 팍팍하며 관계는 끊어져가는 현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65세 김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그는 30년 가까이 모은 퇴직금 일부와 국민연금 매달 1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집도 이미 마련했고 큰 빚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된 노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 구조에 있었습니다. 아내의 병원 진료비와 약값만 해도 매달 40만 원 이상이 꾸준히 나갔습니다. 자녀 결혼과 손주 돌봄에 들어간 경조사비와 용돈 지출까지 합하면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퇴직금 일부를 매달 조금씩 꺼내 쓰다 보니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은퇴 초기엔 여유라고 생각했던 자금이 몇 년 새 빠르게 줄어들자 그는 나는 준비가 부족한 사람인가라는 자책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5세장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행원으로 일하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한 달에 250만 원 이상 들어오지만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늘 사람과 부딪히고 회의에 참여하며 사회적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어느 순간 가족마저 그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듯 했습니다. 집안일에 익숙지 않아 아내와 갈등이 잦아졌고 자녀와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곳이 없고 나를 불러주는 자리가 없으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존재만 하는 느낌이라고요. 결국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의 어려움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이나 집 같은 물질적 기반이 있어도 심리적 공허감과 사회적 단절은 사람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더군다나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2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데 이 시간 동안 자신이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몰락을 막기 위해 세 가지 영역을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재정 관리입니다.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생활 규모를 줄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출 내역을 세분화해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의료비, 경조사비 같은 불가피한 비용을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심리적 적응입니다. 직장 정체성을 내려놓는 순간 공허감이 밀려오기 때문에 은퇴 전후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지역 봉사나 취미 모임 같은 활동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지탱해 줍니다. 셋째는 사회적 관계망입니다. 은퇴 후 고립은 건강 악화로 직결되는데 이는 결국 경제적 부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친구나 동료뿐 아니라 이웃, 지역 커뮤니티와의 가벼운 연결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몰락은 집이나 연금의 많고 적음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방식과 관계의 깊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을 지키기 위한 기술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지만 마음의 균형과 사회적 연결은 은퇴 이후에도 매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집이 있어도 쓸쓸하고 연금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만큼 중요한 자산이 바로 사람이고 경험이며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집과 연금은 은퇴 생활의 기본 토대일 뿐 절대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은퇴 후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비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재정 관리, 자신을 새로운 역할로 세우는 심리적 준비, 그리고 사람과 이어지는 사회적 관계망,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은퇴는 몰락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퇴직하기 전에는 늘 바쁘게 살았죠. 새벽같이 출근해서 회의하고 사람 만나고 보고서 챙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은퇴만 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천천히 커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길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처음 한두 달은 좋았습니다. 느긋하게 늦잠도 자보고 동네 산책도 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책도 읽고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슬슬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저를 찾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괜히 내가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직장 다닐 땐 불평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불평조차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다는 증거였던 것 같습니다.
생활비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이랑 집은 있었고 국민연금도 나오니까 버틸만 하겠지 싶었죠. 그런데 병원비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관절 수술을 하면서 몇 달간 치료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저도 혈압약, 당뇨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니 매달 약값만 해도 제법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들어오는 돈으로는 기본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더군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긴 싫고 그렇다고 계속 통장 깨다 보면 언제 바닥 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외로움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직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은퇴하고 나니 대화할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도 대부분 사정이 비슷하니까 자주 만나기도 힘들고요. 처음에는 집에 아내가 있으니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아내는 제 생활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걸 불편해했습니다. 제가 자꾸 집안일에 참견하니까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고 예전처럼 웃는 날이 줄어들었죠. 어느 날은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채 3분도 안 돼 끊겼습니다. 그 순간 참 씁쓸했어요. 젊을 땐 가정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으로 바쁘게 살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가족조차도 제 옆에 오래 있지 않으려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도 문제였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않으니 마음이 더 위축됐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행도 다닐 생각이었는데 무릎이 좋지 않아서 오래 걷지도 못하고 버스 한 번 타고 다녀오면 피곤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은퇴 후의 로망은 그냥 그림의 떡이라는 걸요. 그러다 보니 제 생활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갈 곳이 없고 삼시세끼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저녁 되면 그냥 잠드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도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 생활이 앞으로 몇십 년 더 이어진다면 나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한다는 안내지를 받았습니다. 망설이다가 한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군요. 비슷한 또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운동도 하고 작은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오랜만에 나도 쓸모 있는 존재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만 있을 땐 몰랐는데 사람과 어울리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된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지금도 생활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하고 건강도 예전 같진 않지만 그 속에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집도 필요하지만 결국 은퇴 후 삶을 버티게 하는 건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외로움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한 발 나와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더군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은퇴 후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했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연금이 부족하면 지출을 줄이고 건강이 약해지면 생활 패턴을 바꾸고 가족과 갈등이 생기면 작은 대화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무엇보다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지 말고 밖으로 한 발 내딛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게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니까요.